시술 후에 피부가 빨개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지속된다면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금증이 있으면 주로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가 아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것을 써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한 정도의 중증도의 그 스테로이드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한 정도의 롱텀한 치료를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텔렌지 액테이지아와 아트로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에리세마나 텔렌지액테시아가 있다면은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비타민 K 크림을 이렇게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로자세아 주사가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주사를 필러를 하고 나면 에리세마의 리스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를 하게 되면 필러 부위에 어, 그 혈관이 신생해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 심하면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조직의 손상에 의해서 트라우마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이 들어감으로써 피부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몰딩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마사지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신생이 되면 레이저를 치료를 하게 되고 있고요. 이때는 532 파장의 KTP라든가 다이오드 코퍼가 532 파장의 다이오드 코퍼가 사용될 수 있고 585 파장의 다이레이저가 쓸 수가 있고 또 IPL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레이저는 그 혈관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할 때 피부를 뚫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그 뚫는 숫자를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리니어 스레드 테크닉이나 패닝 테크닉을 써서 구멍은 작게 해서 구멍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나누어서 넣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깊은 곳에 넣어서 그 골막 위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술 후 불금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런 시술을 해서 불금증이 오면 이것이 또 이제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PIH가 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사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은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2011년 통계를 보면 아무래도 미용 시술하는 사람들의 한 21% 정도가 인종적이나 민족적으로 소수민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색 인종들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번에서 6번까지 이런 경우에는 필러 후에 PIH가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케이스에도 생기지만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PIH가 발생된다면 최초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이제 하이드로키노온 같은 것을 쓸 수 있고 비타민 A는 트레티노인 같은 것을 이제 콤바인해서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거 선스크린으로 해서 이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햇빛을 자외선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화학적 필링은 별로 효과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IPL이라든가 펄스 다이 레이저, 프랙셔널 레이저,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플루언스의 Q 스위치 엔디아그 레이저 같은 것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피츠패트릭 타입 높은 경우에는 좀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롱 펄스의 롱 웨이브 랭스의 엔디아그 레이저가 이제
피부가 검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다. 뭐 그런 정도가 되겠고, IPL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구멍을 많이 내지 말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추천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은 피부에 이제 찌르는 경우에는 어디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주사 부위를 소독을 잘 해가지고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니들이든지 시린지라든지 이런 것을 패키징해서 뜯을 때 굉장히 감염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장갑을 껴야 되고, 그 니들도 시술 중에 컨타미네이션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그다음에 니들의 팁도 이렇게 함부로 닦거나 이러면은 안 되고, 좀 필러 쓰고 남은 거 있으면 그 끝에 있는 니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 시술 후에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박테리아, 풍갈, 바이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필름이라고 해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시펠라스나 프레그몬 같이 봉화지음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이제 피부나 커넥티브 티슈에 디퓨전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건데, 주로 이제 포도상 구균이나 연쇄상 구균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고 있고, 주로 이제 한 2주, 시술 후 한 2주 정도 지나서 새로운 염증이 생긴 다음에 이것은 이제 에이티피컬한 인펙션으로 보고 한다는 것이죠. 초기에 일어나면 이제 포도상 규균이나 연쇄상 규균에 일어나는 거고,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면 에이티피컬한 인펙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감염과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을 구별해야 되는데, 딜레이드 하이퍼센시티비티 리액션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프루라이티스라든가 피버 감염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감염이 일어났을 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이제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sepsis라든가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당뇨병이라든가 면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sepsis처럼 중대한 병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가벼운 경우에는 이제 오랄 안티바이오틱스로 해결이 되고, 또 혹은 시비어 케이스는 이제 IV를 해야 되고, IV 안티바이오틱스나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는 주로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우스에 준해서 세팔렉신이라든가 디클록사신, 나프실린 뭐 이런 것들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염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사지 같은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압세스가 생기는 경우는 압세스 자체는 많이 생기는 건 아닌데, 한 1주에서 몇 년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도 될 뿐더러 재발도 잘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압세스는 이제 인시전하고 드레이니지하고 항생제를 써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항생제를 이제 선택할 때는 아마도 센시티비티 테스트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것이고, 중안면과 눈 주위의 감염이 이제 그 뇌 안의 감염도 간혹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